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작년도 시험을 통해서 다음 주는 벌써 2차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2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서 꼭 유치원 현장에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준비해야 될 1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OT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번에 출제된 경향을 보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도 쉽게 말하면 2021학년도 시험 문제는 크게 변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OT에 제가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한 메시지 또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더 잘 됐어. 물론 서로 온 국민이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했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갖고 있는 속성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초수 처음부터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이 있죠. 1차 시험. 그래, 1차 시험에 뭐가 있죠?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논술이 있다? 교직 논술. 이렇게 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80점이 만점이고 교직 논술은 20점이 만점입니다. 자, 1차 시험이 합격이 돼야 당연히 2차 시험을 보겠죠. 2차에서는 뭘 보냐면 수업 실현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50점, 대략 50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지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전문가 보는 입장에서의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을 보니까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OT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OT 때 말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1차에 합격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초수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2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강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촬영한 거 동영상 수업 실현 카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첨삭해서 다시 이렇게 봐라 또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복장까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어요. 어차피 시험을 볼 거면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가는 시간도 가고 인생도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러면 1차와 2차가 있는데 당연히 1차 시험이 합격이 돼야 2차 시험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보통 150% 뽑는 인원의 150%. 다만 강원도 경우만 200%를 뽑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형성되는 거 보면은 거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0점 수준에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교육과정과 교직 논술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 합격하려면 논술은 만점을 받아라. 뭘 만점 받으라? 논술은 만점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도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논술을 만점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야? 교육과정의 80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보다도 교직 논술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 무엇은 만점으로 하자? 교직 논술은
만점을 하자. 왜냐? 제가 논술 지도는 개별적으로 다 첨삭을 해주고 문장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쉽게 말하면 유아교육론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따라오지만 1, 2월부터라도 교직 논술 과정을 꼭 같이 병행을 해서 논술을 어떻게 하자? 만점을 받도록.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런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이 80점이고 교직 논술이 20점인데 그러면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A형, B 쉽게 말하면 2교시, 3교시 그래서 40점, 4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육과정에는 무엇이 출제되는가? 두 번째, 교육과정의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제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영역,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뭐냐면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치원 임용고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가 바탕이 돼야 그것을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이해가 바탕이 돼야 쓸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단답형과 서술형. 단답형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를 쓴다든지 질문에 필요한 단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술형이 문항이 많이 나왔고 서술형도 단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임용고시가 시험 본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1997년도에서부터 쭉 진행된 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그러면 출제자들도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신 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OT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기서 제가 이해란 얘기를 했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유아교육론이 있다. 유아교육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누리과정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누리과정. 여러분들이 그 누리과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유아교육론이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아교육론에 있는 기본적인 핵심 용어들을 정확히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누리과정에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해요. 재수, 초수, 삼수, 지금 칠수생, 제가 본 사람 칠수생도 있어요. 뭐냐? 1, 2월수업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여러분들이 1, 2월 수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1, 2월에 유아교육론 수업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따라간다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 유아교육론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자, 첫 번째 사상가가 있죠. 사상가. 두 번째 발달 이론이 있겠죠. 세 번째 놀이 이론이 있죠. 네 번째 부모 교육 이론이 있고 다섯 번째 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사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의 사항이 뭐냐면
가장 많이 설명을 들었고 가장 내가 이해가 쉽다고 하는 게 어디야? 유아 교육론이라는 자만을 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요번 202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어디서 합격을 하는 거야? 이 유아 교육론 때문에 합격한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시험의 구조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뭐다? 유아 교육론. 당연하죠. 유아 교육 개론이 바탕이 돼서 5개 영역, 누리과정에 있는 신체운동 건강에서부터 자연탐구에 다 융합돼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유아 교육론에서 갖고 있는 점수 따는 법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출제되는 경향을 보시면 여기 사상가는 보통 한문항, 놀이도 한문항,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발달은 기본적으로 문항이 많이 연결돼서 누리과정과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발달 부분이 우리가 뭐 피아제에서 프로이드 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상가는 매년 한 문항씩 나오다 어떤 해 또 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내용들의 플러스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흐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그 작년도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존에 즉 2020년 개정 전의 문제와 개정 후의 문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이 작년도부터 된 거잖아요. 그럼 2021학년부터 올해 내년 여러분들 준비하는 2022학년도 이쯤에서 약 5, 6, 7년은 갑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패턴을 인식해 두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내가 포인트를 주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 갖고 있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냐면 당연하죠. 무슨 문제 바탕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자,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2021학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기출문제에서 터치한 부분도 내지만 그 부분 언저리에 다른 부분을 이제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OT 자료도 제가 넣어놨는데 요번에 루소 같은 경우를 보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 학자 루소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게 될 건데 루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죠. 키워드가 에밀이 있죠. 그 다음에 루자 인사, 자연, 인간, 사물 등. 그 다음에 또 계몽주의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또 자연주의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한데 왜 이걸 키워드를 제가 써놨냐면 기존의 시험 즉 2020학년도 작년도 전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했냐면 울고 멀고 울고 먹고 울고 먹고 울고 먹고 울고 먹고 반복을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답이 이렇게 기존에도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루소의 교육이 소극적 교육이고 또 감각을 중심이라 이런 걸 출제했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2021학년 이후의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출제자들도 진화했다는, 변화했다는 거야. 뭐냐? 막연히 이제 기출문제만 가지고서는 합격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학자에 관련된 기출문제 중심에서 주변 언저리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기출문제를 완벽히 정복을 하고 거기에 파생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첫째 1단계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뭘 바탕으로 해야 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을 출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출문제를 단순히 암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변화가 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변화. 그거를 지금 인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 이제 잘 들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2021학년 작년도 대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점점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 자체가 출제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할 때 커터라인 형성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 시험을 보고서 어떤 쉬운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점수가 틀렸잖아요. 나오니까 서술형에서 엄청 많이 깎였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가 진화, 변화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측면에 이제 1월, 2월 달에는 유아교육론을 강의합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 제가 기출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른 1:1 지도를 합니다. 제가 오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막연히 공부만 하고 암기만 해갖고는 합격할 수 없더라.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됐을 때 또 훈련이 됐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유아교육론 또 금요일반에 1:1 기출문제 분석반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수업의 특징은 이해가 쉽게끔 설명 아주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제가 걸러서 어레인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 2월 달에는 유아교육론에 포커스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하시는 게 누리과정이죠.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 나오는 게 총론 파트가 있죠. 무슨 파트? 총론 파트. 해설서에. 그래서 올해도 1번 문항부터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 이제 신체운동 건강,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관계, 그 다음에 예술 경험,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두 문항 그래서 해설 부분도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뭘 바탕으로 해서 유아교육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 과정? 누리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복한다.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에 나와 있는 이 영역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배웠던 강론서가 들은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술 경험이 뭐가 있어? 유아 음악 교육, 또 유아 미술 교육, 또 유아 동작 교육이 바탕이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건강 또 뭐가 됩니까? 자, 당연히 동작 교육이 되겠죠. 건강에 관련돼서. 그래서 영양 또 뭐가 됩니까? 안전교육.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당연히 유아 언어교육 파트 책이 필요하겠죠. 사회관계는 유아 사회교육이 되겠고, 사회교육. 자, 자연탐구는 크게 두 가지죠. 수학교육, 그 다음 무슨 교육? 과학교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이 강론서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강론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기본 내용은 또 반복해서 출제되고 또 활용을 하고 응용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 약속이 뭐냐면, 자,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뭐야? 합격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지도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막연히 따라가고 막연히 그냥 책상에 앉으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조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잘 인출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어떻게 막연히 그냥 하면 되겠지? 또 설명을 어떻게 막 장황하게 설명한 선생님 들으면 더 많은 것 같지, 더 아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머릿속에 남으려면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있었을 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 강의 경력을 가진 저의 수업을 통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시된 누리과정은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3, 4, 5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 4, 5월에도 당연히 여기 있는 무슨 지도를 하겠어? 기출 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1대1 수업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될 수 있는 큰 강좌는 상반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도합니다. 1대1 수준별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연히 그냥 기출문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 퀴즈를 보내요. 그래서 문제를 받아보고 그 문제에서 답을 보내오면 이 친구는 이 수험생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를 또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제 피드백 통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와 있는 내용들의 포인트를 하나씩 정확히, 여기 루소에 관해서 제시됐듯이 자연의 의미, 인간의 의미, 사물의 의미가 정확히 알아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상가들의 특징에 관해서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듣고 또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첫째, 강의 선택의 안내를 드리면 여러 가지 강사님들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온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반기로 가면 6월에서 6, 7, 8 영역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영역별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각 영역으로 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많이 지도를 받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9월, 10월에 가면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전처럼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주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문제를 응용해서 또 재구성해서 출제도 하고 그게 노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11월에서 12월에 2차 지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지도는 일단 1차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또 동영상 이메일로 해서도 지도받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OT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유아교육계론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의 특성이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제쳐주고 기본이 되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연습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나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교직 논술은 교직 논술 수업 시간에서 잘 따라와서 무슨 전략? 만점 전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차 합격하는데 초수생도 합격한 케이스가 많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히 나는 처음에서 안 될 거야. 처음에 뭐 해야 될지 몰라. 하지만 초수인데도 합격한 게 뭐냐면 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게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포커스 맞춰서 제시를 잘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정적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OT 자료를 한번 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제시된 OT 자료를 보시면 이제 초수생을 위해서 제가 그대로 제시가 됐어요. 초수생이 우선적으로 봐야 될 내용 중에 해설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누리과정 시간에 다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놀이 실행 자료, 놀이 이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놀이 실행 자료는 2차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 놀이에 대한 융통성이라든지 창의성, 그런 독창성에 포커스 맞춰서 놀이 실행이 2차 때 적용되지만 1차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시됐듯이 이번 2001학년 시험 문제 특징이 뭐냐면 서술형. 자, 이게 제일 문제야. 서술형. 서술형.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단답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 근데 어디형은? 서술형은 공부를 했는데도 무엇을 묻는 조건에 따라서 점수가 자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 1년에 진행되는 강의에서 계획을 짠 게 뭐냐면 저거야. 어디 갔지? 1대1 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1대1 기출문제 분석반에서는 서술형 문제도 줍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답안을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야 한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점점 어디 비중이 점점 커지겠어요. 서술형이 점점 배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서술형 문항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21학년 같은 경우는 교사론에서 제시된 교사 발달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교해서 답을 쓰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A와 B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됐을 때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꼭 시험을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냐면 막연해 갖고는 절대 안 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생존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존의 각오로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OT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OT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상 기출문제만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사상계 방정환 서에 몇 회 나왔어요? 3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이 출제했던 키워드가 뭐야? 인넷 전, 사랑의 선물, 또 어린이, 또 색동의 소파. 이 정도 키워드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프라베를 보겠어. 프라베이 약 8회 정도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두이 보자. 누가 빈도수가 이번에 제일 높아요? 두이가 10회 정도 됐어. 지금까지 10회. 그러니까 공부한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기출 빈도가 높은 학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언저리 학자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이하고 루소가 출제가 됐는데 루소도 6회. 이번에 두 문항이 나옴에 따라서 몬테소리도 5회. 그러면 거기에 나왔듯이 코메니우스, 페스탈로치, 기타 나와 있는 학자들 또 나왔나?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프라벨이 올해 안 나왔으니까 2020학년도 여러분 준비할 때는 또 프라벨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빈도에 가는 것들은 제가 교재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중요도 첫째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치 않은 걸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다가 제가 샘플을 쭉 기출문제를 사상가만 일단 제시를 해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까요? 좀 전에 제가 루소 얘기를 했었죠. 누구 얘기? 루소. 그러면 페이지 5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5쪽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페이지 5쪽에 보니까 제시된 맥락에서 루소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측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은 유아교육 사상과 내용에다 물음에 답을 하셔. 2010학년도 기출문제 출시. 자, 뭐가 있어요? 미음은 교육의 근원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다. 우리의 능력과 기간의 내적 발달은 자연의 교육이고. 자, 그러면 거기 자연의 교육의 그 의미를 가르쳐 놓고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 발달을 어떻게 이용할 것을 가르쳐줘. 무엇에 보이다? 인간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은 사물의 교육이라 했다. 자, 요게 2013학년도 기출문제인데 바로 좌측으로 하면 2020년도 문제입니다. 거기에 5점 나와 있는 게 보자. 루소는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면 도움이 필요하다. 우둔한 상태로 태어남으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어른이 되면 필요하겠지만 태어나면서 가지 못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준다. 그 교육은 자연이나 무엇 또는 인간의 소산이다. 뭘 말하는 거야? 2013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뭐야? 자연, 인간, 사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왔나 보겠어요? 자, 보도록 하죠. 페이지 2쪽을 보도록 하자.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내 수업을 따라와.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도받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이 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올해 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자, 보자. 이 교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 놀이 흐름을 따라가며 지원하는 게 중요했죠. 한 교사, 그러한 점은 루소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루소를 얘기했다는 거죠. 자연적 교육 혹은 자연주의 교육 방법으로 언급되는 기억은, 자, 밑줄 쳐. 지식을 외부에서 유아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해 주는 것보다 유아의 자유로운 활동을 존중하여 자연스러운 발달을 돕는 걸 의미해요. 이는 아동 중심 교육과도 관련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루소가 말한 기본 개념주의가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죠. 루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소 에밀이 5권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소가 처음에 감각교육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둬라, 낭만주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게 소극적 교육이야. 그러면 2013년도와 2020년도에서는 루자 인사, 자연, 사물, 인간에서 또 울고먹고 울고먹고 이번에 이제 뭘 했다는 거야. 소극적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물론 루소 배울 때 소극적 교육 엄청 많이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적극적 개입보다는 소극적으로 해라. 이런 맥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었어. 근데 이 키워드가 무슨 교육이라는 거? 소극적 교육이라는 걸 인출이 돼 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결국은 뭐냐면 머릿속에 내가 이해가 된 거는 문제가 어떠한 조건으로 바뀌든 간에 그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학원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암기 위주 또 찍기 위주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 임용고시라는 건 뭐냐면 고등사고력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의 맥락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됐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용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아주 간단해. 그 사상가가 나왔어. 그 학자가 나왔어. 그럼 그 학자가 강조한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됐을 때 겨우 1점을 따는 거야. 겨우 이게 1점이야. 합격하려면 1점부터 점수를 따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야 80점이 나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공부해.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페이지 OT 자료. 이 교사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배우려면 직접 경험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거기 경험에 미치죠.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로크 등등 상당히 관련이 됐죠. 두위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루소의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의 정신세계로 들어오는 것, 모든 것은 뭘 통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유아기의 실물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외부 세계를 경험 중이다. 자, 이거는 루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각주의, 코메니우스를 이해했다면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던 거야. 왜? 루소도 누구의 영향받았어?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메니우스가 실물 교육을 강조하잖아. 감각교육. 그리고 코메니우스가 제시되는 것이 뭐냐면 합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에서 기억으로 간다는 게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루소를 내긴 했지만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 아까 얘기했죠? 에밀의 저서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고 그랬어? 감각 교육이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런 맥락들을 시험에 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13년도 출시와 지금 2020년 문제에서는 자연 사물 인간을 갖고 울고 먹었었어. 근데 올해 2021학년도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접근하지 않은 부분을 접근해서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설명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루소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소극적 교육, 감각, 또 이제 에밀에서도 낼 수 있고 또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판단을 내려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매일 공부한 걸 복습하고 또 피드백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진행했던 게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까떡을 많이 하죠. 까떡. 그래서 제가 단체 톡을 작년에도 운영했었어요. 까톡에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침 기상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단톡방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퀴즈에 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에 1대1 지도를 해주는 거야. 또 궁금한 걸 저한테 질문하면 카톡으로 답변해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 번호는
요걸 메모해 두셨다가 수강생들을 일단은 저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수강생입니다. 단톡방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이에요. 어떤 친구는 나는 단톡하기 싫어요. 뭐 자유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개인 카톡을 갖게 되면 나중에 2차 준비할 때도 동영상 찍어주면 제가 피드백 드려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영구하게 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에서 지도를 해주니까, 출석이라 생각하면 출석 체크, 출첵. 그래서 문제도 풀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지.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떡합니까? 눈팅만 해. 그러면 떨어져. 내 말 알겠지? 여러분들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 쇼핑할 때도 보고 특히 좀 많이 해.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 한번 활용하지 마. 공부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따라하면 좋겠어. 이해가 됐죠? 자, 기본적으로 쭉 OT 자료 끝을 보겠어요. 자, 6페이지 보겠어요. 자, 전체적 설명 다 했죠. 그리고 한국사 설명을 안 했군요. 우리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 상급의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년 이상 취득한 점수가 있어야지 적용할 수 있다.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취득하지 않은 친구들고 한국사를 취득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반 1열 안내를 해드렸어요. 지금 개강을 했고, 자, 강의 특징 소개해드렸고, 강의 교재 등.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책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개론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교재이지만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 명절 주간이 있어요. 2월 11일, 12일에는 휴강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은 자동으로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수년되니까 고민하지 않으셔야 돼. 그래서 강의는 8주로 2달 코스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수강관리 카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메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대1 수준별 지도에 관해서는 또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강에 있는 경우는 제 연구실에 내려와서 이렇게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라 다 인강으로, 즉 쉽게 말하면 이메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듣겠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OT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